네, 다음은 주요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감사 담당관부터 주요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종합감사 실시 계획에 대해 감사 담당관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과 등 4개 부서에 대해 5월 13일부터 31일까지 문화, 교육, 관광, 체육 분야 업무 전반에 대해 예방감사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 후에는 부적정한 업무 처리는 적극 시정 개선하고 우수 사례는 발굴 전파하여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항은 회의 자료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9년 을지 태극 연습과 관련하여 자치행정 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총력전 차원의 전시 대비 연습과 대형 복합 재난에 대한 위기 대응 훈련을 통해 테러, 대규모 재난 등을 포함하는 포괄남보 개념의 국가 비상 대비 역량과 태세를 제고하자 실시하고자 합니다. 추진 교회입니다. 기간은 2019년 5월 27일 월요일부터 5월 30일 목요일까지 4일간입니다. 이번에 을지 태극 연습 기간은 1부와 2부로 진행을 되고 있는데 1부에서는 국가 위기 대응 연습을 하는데 5월 27일부터 5월 28일까지는 지진 훈련 등 범국가적 대형 복합 위기에 대해서 현장 조치 등 대응 연습을 하고요. 2부에서는 전시 대비 연습을 합니다. 주야 연습을 하는데 5월 28일 16시부터 5월 30일 18시에 마감이 됩니다. 이번 5월 28일 16시에는 국지 도발에 대한 대응 연습을 시작을 해서 5월 29일 날 공무원들 전 비상 소집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번 비상 소집에는 1박 2일 동안 비상 소집을 시작하는 것으로 다른 해와 틀리 이번 수요일 날 아침 7시에 필수 요원은 비상 소집하고 일반 요원은 08시에 비상 소집을 응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5월 30일 목요일 날 18시에 종료를 합니다. 각 부서의 협조 사항입니다. 특별히 을지 태극 연수 기간 중에 연가나 출장 등을 지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번 동주유센터 정책 현장 탐방 워크숍은 자료로 대응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신청사 건립 추진반장이 문화재 발굴 시굴 조사에 대한 종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청사 건립 추진에 따라 설계 공모를 위해 광장 주차장 부지에 대하여 1, 2단계로 문화재 발굴 시굴 조사 용역을 실시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굴 면적은 전체 면적 중 10% 범위 내이며 조사 기간은 4월 18일부터 5월 3일까지 그 기간 중 4일 동안 실시하였습니다. 조사 범위는 근본에는 구청 광장 주차장에 트렌치 9개를 9개소를 굴착하였습니다. 시굴 및 학술 자문의 결과입니다. 시굴 내용으로는 상계문화청, 즉 조선 전기와 중기, 후기 또 구성된 토청이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출토 유물 및 유구로는 조선시대의 유구 중심으로 발굴되었습니다. 특히 관청, 궁궐 등에서 사용되는 온통기초와 성렬, 말펜자 유구가 출토되었으며 사복시와 관련된 유구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발굴 결과에 따른 1, 2차 학술 회의 시 문화재 자문위원회 의견입니다. 조선시대 후기부터 전기에 이르는 건물지의 기초와 적심, 기와 퇴적청 등의 유구가 확인된 것으로 의견을 주었으며 근본 시골조사 지역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정밀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의견을 보였습니다. 향후 일정으로는 5월 15일까지 약식 보고서를 제출받을 예정이며 금년 8월에는 설계 공모 공고를 할 예정이고 2020년 7월에는 건물 철거 후 3단계 시골 및 정밀 발굴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정이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관리지체의 재난 예방 내용과 피해 경감계획, 종합방제실 운영 등 안전관리 이행 실태 점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월 9일부터 6월 14일까지며 종광역 등 우리 구 5개 역에 총 종로타워, SC제일은행 등 총 13개의 건물입니다. 시자치구 표본합동점검으로 도시개발과 건축과 등과 함께 점검하겠으며 시합동점검은 5월 21일 광화문 D타워 1개소입니다. 점검자는 담당 총괄부서 및 지역건축안전센터 전문가 등과 함께 점검하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조치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
지하 연계 건축물에 대한 관리 실태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관광도시 종로 발전계획 수립 연구 영역 시행과 관련하여 관광도시 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2009년에 대한민국 관광도시협의회 회원으로 가입한 이후 건강한 생활과 환경, 이웃을 중심으로 다양한 관광도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종로만의 특색 있는 사업과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이 필요하여 관광도시 종로 발전계획 수립 연구 영역을 실시, 종로구 관광도시에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관광도시 사업의 제도화를 구축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관광도시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사업 개요입니다. 과업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7개월이며 영역 비용은 7,370만 원입니다. 과업 내용은 종로구 전역을 중심으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종로구의 지역 현황 분석과 국내외 사례 조사 및 종로구 도시관광 프로파일 등을 바탕으로 종로구의 관광도시 현황 분석과 관광지표 개선 방안을 제시하게 되며 종로구 관광도시의 정책 방향 설정과 관광도시 사업의 제도화 구축 방안, 관광도시에 대한 정량적 조사 및 정성적 조사를 실시, 그 결과를 반영하여 종로구 관광도시 발전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 주요 사업이 지역사회에 끼치는 건강 영향을 분석하는 건강 영향 평가와 관광도시 중점 사업의 성과 평가 방안을 제시하여 연구 영역의 과업 내용을 중심으로 우리 구 관광도시 롤 모델을 만들고자 합니다. 계약 방법과 제안서 평가 방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라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서울특별시 종로구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에 따라 진행하며 영역 추진 일정은 금년 4월 8일에 영역 시행계획을 수립하였고 입찰 공고와 재공고를 실시를 거쳐 금일 오전에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개최 기술 능력과 입찰 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협상 적격자를 결정한 후 6월 초 협상 적격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6월부터 금년 말까지 영역을 실시할 예정이며 종료 시까지 지속 가능한 관광도시 종로를 만드는 데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책 읽는 종로 도서관 축제 개최권에 대해 교육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 처음 시작한 도서관 축제는 올해가 4회째로 아이들이 도서관과 더 친해질 수 있고 지역 주민에게 새로운 문화 공간을 창출하여 책 읽는 종로를 만들고자 마련된 자리입니다. 오는 25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삼천공원 일대에서 숲속 산책이라는 부제로 개최될 예정입니다. 구립도서관, 서울특별시 교육청 도서관, 출판사, 독서 동아리 등 많은 기관과 단체가 참여하며 뮤지컬 공연, 독서마당, 체험마당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알차고 내실 있는 축제를 위해 올해부터 달라진 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최 시기입니다. 지난해까지는 매년 10월에 개최를 하였으나 다른 기관과 도서관 축제가 겹치고 참여 기간이 한정적인 관계로 올해부터는 5월로 행사를 앞당겼습니다. 내년부터는 도서관 주간인 4월 12일에서 18일 유네스코가 제정한 세계 책의 날인 4월 23일 등을 고려하여 4월 중에 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지난해에 비해 참여 기관과 프로그램이 더 늘어납니다. 정독 도서관 등 서울시 교육청 도서관 3개소를 포함하여 출판사, 독서 동아리 등도 참여할 예정이며 종로 혁신교육지구, 북스타트 등 부스도 추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관광과장입니다. 여름철 자연 재난 대비 다중 이용시설 안전점검 추진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여름철 각종 자연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5월 13일부터 29일까지 관광 숙박업, 영화 상영관 등 다중 이용시설업 263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점검 대상 시설 중 풍수해, 상습, 침수 우려가 있는 시설 29개소는 종로소방서,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합동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나머지 업소는 안전점검 체크리스트에 의하여 업소 자체적으로 점검을 실시합니다. 주요 점검 내용은 건축물 외관 손상 및 균열,
옥상 배수 등 위험 요인 점검,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소방시설 정상 작동 여부, 비상발전기 등 전기 안전시설 및 가스시설 정상 작동 여부 등입니다. 점검 결과 안전조치가 시급한 경우 사용을 금지토록 조치하고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보수 보강토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입니다. 세종마을 경로당 개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인정자 주변과 누상, 누화 지역의 어르신들을 위한 여가 공간을 조성과 기존 인왕산전 경로당의 통합 이전에 따라서 세종마을 경로당을 개소하고 축하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5월 15일 수요일 10시에 내빈 및 동네 어르신 80여 명을 모시고 현판 제막과 경로당 회장님의 감사 말씀, 구청장님 비롯한 내빈 축사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자 어르신과 여자 어르신 각 1실과 거실, 주방, 화장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임대기간은 2022년 4월 18일 3년간이며 현재 회원은 52명이 되겠습니다. 1월에 임차 계약 후 4월에 내부공사 및 마당데크 공사와 회원 구성을 완료하였으며 5월에 김기현 회장 선출과 인왕산전 경로당과 통합 이전을 완료하였습니다. 보다 더 섬세하게 어르신들을 모시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주요 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드림스타트 주거 취약계층 아동 에어컨 지원 사업입니다. 매년 지속되는 폭염 속에서 열악한 주거 환경에 취약계층 아동들이 보다 건강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하여 에어컨 지원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지원 대상은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아동을 둔 16개 가정이며 지원 물품은 LG 트롤 인버터 6평형 에어컨으로 공기청정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현재 설치는 완료되었으며 안전점검 등 검수는 5월 15일까지 모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1회 종로 어린이 동료축제 개최건입니다. 5월 24일 15시부터 종로문화체육센터 광화문아트홀에서 관내 13개교 초등학생들이 독창 14개 팀, 중창 8개 팀으로 나누어 22개 팀 73명이 경연하게 됩니다. 초청 공연으로 다문화 합창단, 평창 어린이 합창단, 마술쇼 등 다양한 볼거리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화합의 장 마련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공평 15, 16지구 도시건축 혁신방안 시범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평 15, 16주 정비계획과 관련하여 조화로운 도시경관을 창출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도시건축 혁신방안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변경 내용은 당초에 인사동 87번지 일대에 대한 전면 철거 방식의 일반 정비형에서 소단위 관리형, 보전 정비형 등을 포함한 혼합개발 형태로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 경위는 2016년에 수립된 2025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에 맞춰 지난 1월에 사업자로부터 정비계획 변경 신청을 받아 지금 서울시에 입안 요청 중에 있고, 서울시에서 지난 4월 도시건축 혁신방안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시범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 방법은 공공건축가 등 9명으로 팀을 구성하여 창조적인 건축 디자인을 시도하고자 종로 가구전, 가로 경관계획, 휘막길 보존, 인사동길 인접부 임명, 건축계획, 보행체계, 기반시설 검토 등 공공계획뿐만 아니라 경관, 특화 디자인 등을 포함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정비계획 변경 단계부터 사업 시행 인가까지 공공이 책임있게 관리하고 조정, 지원함으로써 민관, 전문가 협업을 통한 정비사업의 혁신 사례가 되도록 우리 구에서도 적극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사무소 인터넷 자율점검 추진에 대하여 부동산 정보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점검을 기존의 직접 방문, 단속 위지 점검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우리고 홈페이지에 접속, 스스로 점검하는 방식으로 전환 실시하여 중개업법에 대한 학습 효과와 더불어 부동산 중개업소 운영의 책임성 및 준법 이식을 확립하고자 추진합니다. 추진은 금년부터 매년 1회
우리 구에 등록된 전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하되 금년에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시행하고 운영 방법은 개업 중개사가 우리 구 홈페이지의 자율점검 시스템에 접속 후 점검 문항에 따라 점검하고 문항에 해당하는 관련 법규 및 행정처분 예시를 확인하는 시스템이며 점검 항목은 등록 및 신고와 중개 업무 전반에 걸쳐 총 19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추진 일정은 6월 30일까지 2개월간 자율점검을 실시한 후 7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미참여업소 참여 동료 및 서면 점검을 실시하되 민원 발생 지역과 젠트리피케이션 지역은 자율점검 외에 기존의 직접 방문, 지도점검도 병행 실시할 계획입니다. 위 사업의 기대 효과로는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자율점검 참여로 준법의식 확립과 직업윤리의식 고치, 그리고 방문 점검에 따른 중개업소의 불편사항 해소가 되겠으며 특히 관내 전 중개업소를 매년 100% 점검할 수 있다는 것과 자주 민원의 원인이 되는 분야 등 중개업무 전반에 걸쳐 필요한 분야의 학습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효과로 볼 수 있겠으며 현재까지 진행한 결과 아주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사증후군 관리를 위한 라인댄스 교실 운영에 대해 의학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사증후군을 쉽고 재미있게 관리할 수 있는 라인댄스 교실을 운영하여 주민들의 만성질환 등을 감소시키고자 합니다. 기간은 5월 8일부터 6월 26일까지 매주 수요일 한우리홀에서 등록 인원 50명을 대상으로 대사증후군 관리 교육과 라인댄스 강습입니다. 교육은 대사증후군의 이해, 식이요법, 운동 등에 대해 담당 의사 등이 교육을 하고 라인댄스는 전문 강사가 강습을 진행합니다. 기대 효과는 참석자들의 자기관리 능력을 향상시켜 만성질환 등을 감소시키는 것이고 총무과와 홍보존상과의 협조로 지난주 수요일 참여자들의 좋은 반응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원 효자 등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함께 걷는 우리 길 아름다운 동행입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도자 체험을 통한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는 계기를 갖고 스스로 빚은 도자기도 만듦으로 성취감과 자부심도 갖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행사 일시는 5월 18일 토요일이며 장소는 이천 도자스쿨, 참여 인원은 시각장애인 학생, 가족회, 그리고 주민자치위원 등 45명이 참여 예정입니다. 행사 내용은 마음으로 만나본 동물들을 형상화하여 빚어보는 체험, 도자공원 예술파크 관람을 통한 야외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며 7월 중으로 작품 전시회도 개최 예정입니다. 소요 예산 300만 원은 우지기업에서 후원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주민자치위원회 역량 강화 워크숍 실시입니다. 상반기 주민자치위원회 활동 사항에 대한 평가와 새로운 발전을 모색하고 소통과 화합의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5월 25일 토요일 오죽헌 시립박물관 세미나실에서 상반기 행사 운영에 대한 자체평가와 발전 방향 모색,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주제로 토론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사익동장입니다. 상자 텃밭 채소 나눔 사업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금년 초 찻동 사업과 연계해서 홀몸 어르신 가정을 방문하여 상담 중에 반찬이 부족하다는 차가 하여서 동주민센터 뒷마당 상자 텃밭에서 수확한 신선한 채소를 취약계층 남성 어르신 가구에 제공하여 생활 실태 모니터링 및 지속적인 건강관리에 도움을 드리고자 금년 5월부터 7월 3개월 동안 복지 플래너, 방문 간호사, 사익동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회원들과 함께 홀몸 어르신 50여 가구를 방문하여 상자 텃밭에서 수확한 쌈 채소 2종류와 종교 교회로부터 100미 70여 포를 지원받아 가구별로 10포씩 전달하면서 건강 체크를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이번 사항은 회의 자료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암동장이 부암동 건강예술마을 만들기 일환으로 부암동과 사의과대학 통합의학대학교 행복힐링케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의과대학 대학원생들과 교수들이 주민들에게 건강 강좌와 운동 지도를 통하여
건강한 예술 마을을 만들고자 합니다. 5월 18일 이번 주 토요일 9시 30분부터 주민센터 2층과 3층 강당에서 차의과대학 교수 및 통합의학대학원생 25명이 저소득 어르신 및 주민 50여 명에게 건강 강좌와 아로마 테라피를 실시합니다. 건강 강좌로는 공병선 교수의 걸음걸이가 바뀌면 인생이 달라진다와 하양선 이사장의 앨리스 아로마 테라피를 특강을 시작으로 오라컴 개별 측정, 아로마 테라피, 운동 지도와 교정 치료 등을 실시하여 주민들에게는 힐링 케어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일상 속 건강 생활에 도움을 주고 또한 의료진들에게는 봉사가 끝난 후 마을 해설사와 함께하는 보암동 명소 탐방을 통해 우리 마을을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번 사항 야외놀자 공간동행 프리마켓은 주민센터 주차장에서 지난 5월 10일 19시에서 21시까지 개최하여 관내 상명 대학생들과 50여 명의 주민들이 참여하여 공간과 소통의 장을 가졌으며 이 프리마켓을 매월 두 번째 금요일로 정례하여 이날은 주민들이 저녁 식사 후 가족들과 편안히 밥마시러 나와서 이웃들과 소통하고 재능도 나누는 공간과 소통의 장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회 마을 의제찾기 분과위원회 워크숍 개최에 대하여 평창동장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창동 주민자치회는 행복한 주민공동체, 행복한 소통공동체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5월 15일 마을 의제찾기 분과위원회 워크숍을 개최합니다. 주민 50명으로 구성된 주민자치회는 4월 발대식에 이어 임원 선출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워크숍을 통해 모든별 의제를 발굴하고 제한된 의제에 따라 분과함을 구성하여 분과장 선출 및 사업 계획을 수립합니다. 평창동이 주민자치회 종로구 시범동으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는 사안인 만큼 다양한 의제를 발굴하여 시행함으로써 향후 주민자치회를 추진하는 동에 유익한 참고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나눔이웃 동아리 케이크 나눔 행사입니다. 주민들로 구성된 나눔이웃 동아리 회원들이 5월 9일에 케이크를 직접 만들어 경로당 어르신 및 봄철 화재 예방에 헌신하는 종로소방서 신형 119 안전센터에 전달하고 따뜻한 이웃의 정을 나누었습니다. 앞으로도 나눔 동아리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과 소통하고 주위에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화동장이 2019 주민주도 활성화 사업 동복지대학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복지대학은 주민의 관심과 열정에 전문성을 더하여 동지역사회 보장 협의체를 활성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위하여 체계적인 교육과 실천 과정을 실시하며 교육에는 인권교육, 주민조직화 교육, 복지의제 발굴 연습이 포함이 됩니다. 실천은 복지의제를 찾기, 동복지 실행하기, 평가하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번 처음 추진하는 동복지대학은 50명의 학생을 모집하고 6차례에 걸쳐서 19시간 교육을 하는 과정으로 운영합니다. 교육 내용으로는 마음 열기와 위기가구 발굴, 지원 등을 사업을 겸하여 추진하며 5월에 협약식과 담당자 워크숍을 실시하고 7, 8월에 참여자를 모집하며 9월과 10월에 복지대학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번 사항은 서면으로 가름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시인 이동장입니다. 먼저 주민과 함께하는 제212회 덧다리 음악회 개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봄의 끝자락에 지역 예술인의 재능 기부와 지역 주민들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덧다리 음악회를 개최하여 이웃 간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만들고자 합니다. 오는 24일 금요일 오후 4시부터 2시간여 동안 낙산 배드민턴장 위 나무들로 잘 우거진 그늘진 공원에서 주민들을 모시고 사물놀이, 풍물단의 미녀 등 국악공연, 어린이집 원화생들의 연주민 무용, 또한 흔쾌히 재능 기부한 우리 동 출신 가수들의
가요와 함께 흥겨운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두 번째, 우리카드 사랑 나눔 박싱데이 후원품 지원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지난 2일 우리동과 1412 해박기업인 우리카드에서 생필품 9종을 담은 박스 100상자를 후원하여 우리카드 임직원들과 함께 우리동 한부모 가정 및 차상위 계층 100가구에 직접 전달하여 사랑 나눔을 실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동 현안 사업에 대해 창신 삼동양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65세 미만 중장년층 70가구의 고독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고독사 예방을 위한 중장년층 남성 70가구에 대해 맞춤형 복지 프로그램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6월 28일까지 총 10회 운영 중에 있으며 대상자는 고독사의 위험이 있는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 중장년층 남성 1인 세대 31가구를 복지 플래너와 방문 간호사가 직접 방문하여 생활 실태, 우울감 및 건강 상태를 확인 후 내부 사례 회의를 통해 프로그램 참여자 10명을 선정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은 심리검사 및 상담, 반찬 만들기, 천연세제 만들기 등으로 종로구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 방문 간호사가 운동법 및 식이개선 관리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종료된 후에는 봉사활동 등 이웃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참가자들이 자율적으로 지속적인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 1인 가구의 소외감 및 우울감을 해소, 고독사를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고 구청장님 당부 말씀 있겠습니다. 네, 보고하느라 수고들 하셨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동요 축제나 또 어르신 위안잔치, 돗자리 음악회 등 부서별로 또 동별로 계획하고 있는 행사들이 아주 많을 것입니다. 각종 행사가 완성도 있고 질서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사 준비에 내실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또 아무리 작은 행사를 하더라도 철저하게 준비해서 행사 원래 취지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낮으로 초여름 같은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작년에 유례없는 무더위로 힘든 여름을 보냈던 만큼 전년도 폭염대책 추진 시에 미진했던 사항들을 꼼꼼히 점검해서 홀몸 어르신이라든가 쪽방촌 등 취약계층 보호와 또 시설물 안전관리 등 폭염에 대비한 사전 준비를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이었습니다. 노동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사회통합의 중요한 과제인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일반 공무원을 비롯해서, 우리 구에는 일반 공무원을 비롯해서 공무직 또 비정규직 등 다양한 직종들이 함께 근무하고 있는데, 공무원 노조나 공무직 노조 등 노동조합이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전사 노동조합이 다 우리 직원들이어서 노동조합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서 상호 존중하고 이해하는 그야말로 상생을 통해서 함께 발전되는 조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무원에게는 직무의 공공성과 지위의 특수성이 함께 있다는 점도 또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상으로 정례 간부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다는 의미로 큰 박수로 마무리하겠습니다.